자, 이제 6단원 나가 있습니다. 6단원의 제목은 일과 에너지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다르게 보이는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렇게 같지는 않고 차차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는 공부해 봅시다. 첫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공부를 해 봅시다. 우리가 과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셨다. 이때 일과 과학적인 개념으로서의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님이 밖에 나가셔서 열심히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돌아오셨다. 사무적인 일이죠. 이런 것들은 과학적인 일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일은 뭐냐면 일단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물체가 놓여져 있고 그 다음 사람이 이 물체를 밉니다. 자, 밀 때 이쪽으로 밀겠죠? 그럼 이 물체는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사람이 밀어서 이만큼 이동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거리가 한 이 정도 이동을 했겠죠. 이동거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일이란 물체에 사람이 힘을 가합니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합니다.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움직였는데 물체가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과학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을 했는데 그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일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서 힘이 커지면 어떨까요? 힘이 커지면 일도 많이 커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이동거리가 늘어나면 이동거리가 많을수록 일도 많아지게 됩니다. 서로 비례하죠. 일은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동거리에 또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이제 산술적으로 구하면 이제 숫자로 나타내야겠죠. 일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 작용한 이 힘의 크기입니다.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가 됩니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자, 힘의 단위는 우리 뭘까요? 힘의 크기의 단위 이거는 뉴턴이 되겠죠. 이동거리의 단위 이거는 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일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가 되겠죠. 이 뉴턴 곱하기 미터를 줄여서 우린 줄이라고 합니다. 줄.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이 됩니다. 줄. 그러면 1줄은 1뉴턴의 힘으로 물체를 1m 이동시킬 때 1줄이라고 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이동거리인데 이거를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보면 기호로 나타내 볼게요. 기호로 이제 앞으로 기호로 나타내는 게 중요한데 기호로 나타내면 일은 W라고 표현을 해요. W work의 약자고 힘의 크기는 F입니다. F는 force의 약자입니다. force의 약자 곱하기 이동거리는 S. 그래서
W는 F 곱하기 S가 됩니다. 이게 1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물체를 밀었죠. 미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가 되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경우도 살펴봅시다. 이런 물체를 들어 올렸어요. 들어 올렸어. 이만큼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 곱하기 여기 이만큼의 높이가 되겠죠. 높이가 이동거리가 되겠지. 높이가 됩니다. 들어 올리는 힘의 크기 곱하기 높이. 자, 이제 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무게가 만약에 100N이다. 100N이다. 높이가 2m 들어 올렸다 라고 하면, 우리 한 일의 양은 자, 우리는 무게가 100N이면 들어올리는 힘의 크기도 100N이 돼요. 그래서 100N 곱하기 들어올리는 높이가 2m가 되겠죠. 2m 하면 200, 자, 단위는 줄,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자, 우리는 물체를 굉장히 강하게 밉니다. 강하게 밀었다가 밀면 이 물체가 이동하겠죠. 여기까지 이동을 했는데, 여기서 물체를 이제 딱 놨어요. 여기서 놨어. 딱 놓으면 사람은 그대로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고 서 있고, 물체는 가겠죠. 만약에 이렇게 가겠죠. 만약에 여기가 얼음판이라면, 마찰력이 굉장히 적다면 계속 갈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힘이 작용한 이동 거리가 이만큼입니다. 얘가 힘을 만약에 10N을 주고 여기까지의 거리가 5m라고 하면, 자, 한 일의 양은 10N 곱하기 5m, 그래서 50줄이 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가요. 이 물체는 이동은 하고 있지만 힘은 0이 되겠죠. 요 부분 여기 말고요. 여기요. 여기는 힘은 0이죠. 그러면 1도 0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는 마찰력이 만약에 없다면 이건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운동. 그래서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등속 운동을 하면 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첫 번째, 일이 0이 되는 조건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자,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F가 0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마찰이 없는 곳에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가 힘이 0인 경우입니다. 두 번째, 아주 큰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무리 세게 밀어도 밀리지가 않아. 그럼 이동거리가 0인 경우죠. S가 0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왜? 자, 힘의 크기, 힘은 굉장히 많이 줬어요. 한 100N 줬다고 칩시다. 100N 곱하기 이동거리 0이면 0이 되겠죠. 두 번째, 자, 일이 0인 경우, 첫 번째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 두 번째는 이동거리가 0인 경우,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 수직이란 표시예요. 수직인 경우, 자, 어떤 경우냐면, 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요.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자, 가방을 어디로 들었죠? 위쪽으로 들었죠. 이게 힘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걸어갈까요?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죠. 지금 이게 이동 방향입니다.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 이럴 때는 1이 0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